여보, 우리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삽시다. I love you. 매달 주택연금을 수령해 소박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보내던 부부.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그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고 마는데요. 아니, 아미라니 거짓말 아니야? 우리 다시 한번 가서 검사합시다. 당신도 들었잖아요. 아미라고. 아이고, 우리 이제 어떻게. 어차피 뭘 어떻게 수술해서 건강해지면 되지 뭐. 걱정하지 마. 누가 수술 안 했대요. 병원비 때문에 그러지. 아내에게 큰 소리쳤지만 당장 목돈인 병원비를 구할 길이 없어 남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. 당신 수술만 해. 수술만 잘하면 돼.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. 어떻게 하려고요? 우리는 주택연금뿐이 들은 게 없잖아요. 목돈 마련하려면 뭐 집이라도 팔아야 되지.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팔아야 하나 걱정인 남편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주택연금을 통해서 매달 생활비를 그래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목돈이 필요하다. 네. 이럴 때는 중도 해지를 해서라도 좀 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희 주택연금에서는 중도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대신 이제 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받으신 연금 지급 총액을 정산만 하면 되시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해지를 하실 때도 중도 상환 수수료나 이런 비용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 사실 중도 해지만큼은 안 하고 싶잖아요. 당장 목돈은 필요하지만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물론 있습니다. 연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방법인데요. 목돈이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목돈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내드립니다. 대신에 이제 정해진 월지급금 다소 줄어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10시 46분을 넘어가고 있고요. 오늘 연금에 대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. 근데 연금 말고도 노후 설계하실 때 꼭 이것만은 주의하셔야 하는 중요한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. 좀 네.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첫 번째는요, 능력을 넘어서서 보험금을 납입하는 경우, 이럴 때는 좀 보험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. 예, 보험료가 과다하게 나가게 되면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두시는 게 중요한데요. 필요한 보험은 중복된 보험부터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시다 보면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복된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네.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나 죽을 때 이렇게 보장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네. 경우에는 정기보험으로 대체하시거나 또는 지금 뭐 생활에 여력이 없다면 그런 보험들은 좀 해약하셔서 해약환급금을 노후에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세 번째는 자녀의 보험을 대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다면 그 자녀들의 보험을 자녀들이 대신 내주셨던 그 자녀들의 보험을 자녀들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그래서 다 받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은근히 좀 따져보면 저런 보이죠? 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네. 두 번째입니다. 외상인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신용카드 조심해야죠. 예, 신용카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지갑을 열어보면 5개, 6개가 기본인데요. 자, 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밥 공기의 크기를 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와 같이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줄이려면 신용카드의 개수를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신용카드의 개수를 1개만 써라 그런 운동들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두 번째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. 예.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내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 그 잔액의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을 통제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이 세 번째는 이 할부나 리볼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비싸죠. 네. 할부 대출 금리가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다음 달에 결제될 금액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잘 안 돼서 생활비 걱정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. 유지하기 어렵지만 떠나지 못하는 집의 경우 살던 집을 좀 활용하라는 얘기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50대,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 중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% 가깝습니다. 너무 많다는 말씀이죠. 그렇다면 앞으로 지혜로운 노후 준비 방법은 집의 크기를 좀 더 줄여나가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미국에서도 이 다운사이징, 규모 줄이기가 지금 한창 떠오르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그 50대, 60대 분들도 좀 집의 규모를 좀 줄이셔서 네. 이 마련된 현금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방법을 좀 권장해 드리고요.